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응급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있죠. 당시에 의사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신 의원이 현장에 달려가서 봉사활동 또 응급활동을 한 것을 놓고선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이면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당시에 신영현 의원, 저희도 뉴스와이드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깔리는 순간에 곧바로 구조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빠른 수습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현장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놓친 건 아닙니까? 네, 이때까지만 해도 신현영 의원은 자신이 의사이니까 현장으로 긴급히 달려갔던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쟁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입니다. 이 닥터카가 기존의 구급차와 뭐가 다른지를 좀 알아야지 이제 이 얘기를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백민은 아십니까? 닥터카와 네. 예. 지금 신영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환자 이송 구급차와 이 팀의 차량들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환자 이송 구급차라고 하는 건 급박한 상황에서 이송하게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멧의 차량과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멧이라고 하는 건 재난 의료에 따른 응급 지원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병원들마다 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디멧 응급 의료가 가능한 팀들을 구성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응급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 콜이 오게 되면 한 10분 정도 안에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전문가들이 출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디멧이라고 하는 응급 의료팀의 차량이 닥터카 차량을 통해서 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가지 않고 신현영 의원 자택 앞쪽 근처를 우회해서 가는 바람에 시간이 늦춰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신현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사이렌을 통해서 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차량의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디멧이라고 하는 닥터카 차량의 신영현 의원이 타고 있었던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엉뚱한 해명을 하면서 지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급차는 이제 사이렌이 달려 있는 긴급 이송 환자를 이송할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구급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영영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른바 닥터카는 대형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 응급처치와 또 이제 환자 분류 등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시설을 갖춘 환자 이송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급차만큼 그렇게 다급하게 현장에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재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차량인 거죠. 구급차 못지않게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응급 구호 활동, 해야 되니까. 환자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속하게 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차량이거든요. 사이렌은 없지만 신속하게 현장, 재난 현장에 가야 될 차가 바로 이 닥터카, DM-80라고 불리는 이 차량입니다. 신영영 의원이 이 닥터카를 타고 가느라 이 닥터카가 명지병원, 이 닥터카가 신 의원이 살고 있는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에 들렸다 현장을 가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이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더 지체가 된 건지 좀 잠깐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 내비게이션 상으로 최단 경로는 명지병원은 이제 저기 고양시 쪽에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명지병원에서 출발하면 강변북로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태원 현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신 의원이 살고 있는 이대역 근처의 아파트를 들려서 가게 되면 조금 길이가 길어지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총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 응급 차량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의정부에서는 36분, 수원시 아주대병원 팀은 26분 만에 이태원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명지병원이 수원이나 의정부보다는 그렇게 멀다고 볼 수 없어요.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54분으로 더 길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유해서 신 의원을 태우고 갔기 때문이다.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사퇴를 했어요. 이건 네.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부적절하죠. 그리고 국정조사위원 사퇴도 저는 불가피했다고 예. 봅니다. 신 의원이 만약에 국정조사위원회 사퇴하지 않았다면 국정조사가 여당 참여하에 열리더라도 예. 이걸로 아마 정쟁이 또 벌어지게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김병민 위원장도 설명을 했지만 예. 이 디맷이라는 재난의료 지원팀이 이용하는 그런 차량은 이게 출동 명령을 받으면 10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예. 그러니까 재난의료 지원팀에 편성된 응급의학 전문의가 당시에 병원에 없고 집에 있는데 집에 들려서 나 좀 태워가라. 근데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해당 병원의 그 재난의료 지원팀도 아니었고 이미 문제 병원을 떠난 정치인인 신현영 의원이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그걸 타고 갔다는 거는 뭘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적절한 행위였죠. 소위 말해서 의사 출신인 국회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팀에 갑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갑질로까지 그 당사자들이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선의를 가지고 현장에서 뭔가 예.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인데 택시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어야죠. 예. 근데 강변북로를 이용하면은 지금 이제 54분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 25분이면 충분히 그 시간에 새벽 1시 때에 도착하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먼 수원이나 의정부에서도 그보다 더 빠른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54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 신현영 의원 자택을 들렸다 왔기 때문 시내를 관통해서 예, 갔습니다.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재난 현장에 가서 좀 뭐래도 한 명의 이 응급 환자라도 더 살리겠다. 집에 있을 수 없다. 빨리 내가 가가지고 내가 나도 좀 도와야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중간에 재난 응급팀의 차량을 좀 나 얻어 타고 갈 수 있냐? 이게 하는 선한 의지는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도착하는 과정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신현영 의원이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뭐 그런 어떤 초기에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했고 예. 사실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참 잘하셨다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코로나가 대구에서 초기에 확 퍼졌을 때 예. 동산 의료원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아닌 의사로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으셨죠. 안철수 의원도 갔어요, 전날.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기 이제 DMAT가 구조 차량과 달리 이제 긴급 의료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곳에는 의사, 간호사 등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 의료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DMAT가 왜 출동해야 되냐면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응급 의료를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지금 신영 의원이 결국 이제 명지대 병원에 DMAT를 감으로써 그 명지대 병원이 현장에 출동 시간이 예. 늦춰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명지대 병원 DMAT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신영 의원이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 어디서 승했냐 하니까 그걸 이제 말할 이제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걸 조금 이제 회피를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보도는 또 치과 의사인 또 남편하고 이제 예. 같이 가고 이런 어떤 부적절한 해명을 통해서 신현영 의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어떤 선한 의지가 아니라 잘못하면 지금 쪼를 하기 위해서 그거 같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한 의지가 이제는 쇼를 위한 것으로 이제 다시 뭔가 바뀌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전재수 의원님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해명이 이게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구급차가 아니라 이 닥터카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렌 울리고 빨리 막 진짜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린 그런 환자를 태우고 가는 차량이 아니니까 자신을 태우고 응급 의료 현장에 직접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예. 잘은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의원님께서 이제 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의사인데 또 명지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KTX를 타고 가다가 그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 KTX 안에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또 코로나 전국에서 사실은 당내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예. 민주당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의원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쇼하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모습을 보면 쇼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고 이게 새벽 그 2시 다 돼서 이제 현장에 예.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 새벽 시간에 말하자면 뉴스 속보를 보고서 의사로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좀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이 자기 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택시를 호출을 해서 갔다든지 이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예.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해왔던 그 정말로 이제 그 다양한 봉사활동 이런 것들로 비춰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뭐 사진 찍으러 가기 위해서 한 쇼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이전에 해왔던 모습에 비춰보면 예.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상반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신영영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좀 되새기면서 한번 보면요. 깔린 사람 빼내는 시간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심정지와 관련해서는 그 4분이 그렇다는 얘기도 좀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이제 활용하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과 또 함께 치과 의사인 남편도 이 차량에 이제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쇼인가? 아니면 치과 의사지만 진짜 의사니까 뭐라도 하나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남편까지 같이 간 그 선한 행위를 선한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아주 혹평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지원 의료팀 구급 차량을 탔을 때 남편도 함께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도 함께였다니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남편은 대체 왜 간 것입니까? 신 의원의 재난지원 홍보쇼에 필요로 하는 사진을 찍으러 간 것입니까? 예, 이 남편 동승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치과 의사긴 하지만 현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같이 동승을 한 거다. 그 새벽 시간에 밤에 그렇게 남편과 함께 두 분이 네. 다 의사니까 간 것은 그것 자체로 선하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뭐 이제 신현영 의원이 뭐 그런 이제 좀 그 실수가 있거나 뭐 그랬던 사람이면 이거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낸 것처럼 최악의 갑질이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이 동성한 남편도 이제 치과 의사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의사는 이제 응급 조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다 배우고 다 숙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새벽 시간대에 그 참사 현장으로 간다 하는 것은 선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다만 이제 디맷이 이제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는 차량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은 또 이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이제 사퇴를 하고 또 사과도 하고 추후에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들을 지금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쉽고 그 선한 의지가 제대로 좀 이제 좀 알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신영영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신녀님 태우고 가느라 우회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지. 원래 현장에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여러 디맷이라고 하는 응급의료 팀들의 여러 병원들이 현장에 갔고요.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디맷팀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최대한 의사로서 최대한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구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인터뷰고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은 좀 있습니다. 신 의원이 현장에서 15분밖에 머물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 의원이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었던 게 실적으로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조금 전에 신은 인터뷰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고죠. 예.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그래 동행을 했으니까 DMS에 타는 게 뭐 잘못이냐 예.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 DMS를 타서 DMS이 현장에 그만큼 30분 정도 더 늦어졌다는 것은 그 팀에 있는 응급의료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뺏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점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의사로서 DMS 타고 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어떤 해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어떤 문제의 어떤 본질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신현영 의원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 날 바로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사고 재난의료팀으로 현장 지원. 저는 재난의료지원 팀원으로서 현장에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랑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재난의료지원팀 DMS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SNS에 글을 올렸던 저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 10월 30일에 신현영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현재 상황들이 앞뒤가 안 맞는 예.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현장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 보면 신영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본인이 이렇게 목걸이를 차고 있는 모습이 예. 보이게 되는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을 누가 찍었겠습니까? 현장에서 재난의 응급 구호를 하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을 상황에서 이 사진을 찍었을 수 있는 사람은 신영현 의원의 관계자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남편이 찍은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선의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그 선의가 있었다 치더라도 10월 30일 12구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본인 SNS에 버젓이 본인이 올린 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은 본인이 했던 행동을 그 참사에 대한 대응보다 홍보하고자 했던 거 말고 어떤 말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걸고 있는 목걸이도 아마 재난의료 현장에 관한 목걸이로 보이는데 그런 내용들을 신현영 국회의원이 굳이 차고 있을 하등 예.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해명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장 표명들이 더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아마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뭐 더 상황이 진전되면 저희들이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좀 컸습니다. 자, 오늘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하여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 다음에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내가 한번 요를 한번 해볼까요? 원대 복귀하시고 네, 들으신 것처럼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입이 XX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거친 말들을 자꾸 이렇게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하느냐 이제 이렇게 강력히 항의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위로를 하면서 다독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국민의힘도 합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국조 특위가 이제 개회가 됐는데 좀 늦었지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유가족 협의회를 만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이 좀 바뀐 건지 아니면 원내 전략상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건지 뭐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좀 논란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말한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세월호와 이 문제를 빗대었죠.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뭐 3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뭐 마약 문제도 거론을 하셨고 어제는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파업 참사를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 뭐 이런 또 기생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시민단체들을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유가족 협의회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 이런 표현을 또 SNS에 올려서 뭐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저 유가족 대표가 한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그리 입이 그렇습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거친 표현들이 난무하면서 예. 혹여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지도부의 일원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경위든지 간에 이 유족분들께 피해가 가거나 예. 2차, 3차 가해가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무리하게 예. 촉발시키고 그다음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정치권의 정치적 정쟁적 요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예. 사실상 국정조사도 이른바 일정 부분 파행으로 치닫게 예. 됐고 그 과정에 정치인들 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엉키기 시작하면서 조금 예. 과열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발언들이 유족들을 향하는 발언들이 아니라 아마 이번 12구 참사를 예.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정치권 혹은 때만 되면 나와서 또 이 부분들을 예. 가지고 정치적 목적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단체 등의 거친 언사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조금 커진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 주호영 원내대표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함께 유족분들을 만나서 같이 함께 위로하고 또 경청하면서 예.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 아마 나누고 온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예.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유족분들이 두 번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일에 이제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말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대표의 얘기를 듣고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했고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너무 늦게 만나서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도 좀 했습니다. 대책도 좀 촘촘히 짜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당에서는? 저는 주호영 대표께서 잘하셨다.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 예.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많이 늦긴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예. 만나고 더더구나 이제 엊그제 49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49세를 어떤 분들은 그거 뭐 불교 뭐 장례 절차니까 예. 뭐 또는 뭐 원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우리 공동체에서 49세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의미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사회적 참사를 겪고 난 뒤에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예. 거기에 유가족 협의회가 같이 참여하는 형식의 49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 정부 인사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들 만나는 것도 예. 굉장히 늦었죠. 그렇긴 해도 주호영 대표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사표를 발제를 하고 늦었지만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예. 말씀들을 경청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다. 저는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여권의 악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이른바 단체 SNS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향소를 부숴버리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서 어제 뭐 한 방송사가 이제 보도를 좀 했습니다. 분향소를 부숴버리자. 이게 저 용산구청장이 박희영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 방에는 애초에 뭐 권영세 지금 현 통일부 장관 이제 용산구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권영세 의원이 아직도 그 방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서 용산구 쪽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 대화방 같은데 박희영 구청장 쪽은 본인은 거의 이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대화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선을 걷습니다만은
논란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제 당대표 차출설 얘기도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된 터라 논란이 좀 큽니다. 자, 이 분향소를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게 정말 저 대화방에 계신 어떤 아주 극소수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많은 보수층에서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한덕수 총리는 오늘 분향소를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또 저방에 저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행보를 좀 보이십니다. 한덕수 총리 방문한 얘기 잠깐 듣고 이 문제 잠깐 듣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고 더 드릴 말씀은 뭐 없고요. 뭐 항상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박 의원님, 네. 분향소를 부셔버리겠다라는 게 일부 보수층 내지는 뭐 일부 좀 극단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진심입니까? 아니면 한덕수 총리 말처럼 분향소를 또 가고 싶었다 유족에게 약간 이제 홀대를 받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의 저 마음이 지금 이 보수층들의 대다수 마음입니까? 어느 근데 쪽입니까? 당시 한덕수 총리가 분향소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다가 유가족들이 항의하니까 30초 만에 돌아갔어요. 1분. 예, 1분 정도 5분? 만에. 예, 5분. 예.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갔는데 예. 그분들이 보수단체 소속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향소,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예. 그 현장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실시간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하고 악수를 하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이런 유가족과 고인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른바 이제 여권 내에서 예. 이렇게 만연한 이유,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분들까지 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여권의 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사구제 할 때 정부 관계자가 거기에 참석 안 한 건 물론이고 어떤 메시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참사 초기에는 매일 이제 분향소를 찾아서 위로하고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이 참사의 책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예. 이 논의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쨌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자. 책임은 나중이다.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야당이나 일부 이제 시민단체나 혹은 일부 유가족까지 지나치게 예. 정치 쟁점화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돌림노래처럼 그런 식의 망언들이 나오고 이 모습이 저는 새삼스럽거나 낯설지 않은 게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세월호 때도 비슷한 식으로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또 고인들을 모욕하고 예. 그런 식의 2차 가해가 만연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치적 결과가 고스란히 사실 당시의 여당이 결국 그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는 예. 하나의 부분적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도의적, 정치적, 뭐 법적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이 지겠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도 신현영 의원의 이런 그 이슈가 발생하니까 국정조사에 복귀할 게 아니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서 정말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층들 내에서도 저런 식의 2차 가해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 내 그 생각이 좀 복잡합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처럼 분향소를 가고 싶어서 가는 자발적으로 가서 추모하는 그 분위기와 반대쪽에서는 분향소를 부셔버리고 싶은 분위기. 그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분향소 부숴버리자 저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극히 일부시고 대통령께서도 분향소뿐만 아니라 참사 직후에 모든 병원을 다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애도를 하셨고 예. 뭐 저희 당의 뭐 의원들도 어떤 분들도 계속 며칠 동안 애도를 하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비극 사고에 대해서 정말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런 것을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게 전반적인 그런 거고요. 일부 진짜 우리 특히 지도층일수록 좀 이걸 정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부분에 또 유가족들에게 또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 자체도 극히 정말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시각이 저희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정조사도 다시 이제 정상화됐고 이제 남은 것은 책임자 처벌 문제입니다. 뭐 경찰이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문제는 조금 특수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 개각 얘기가 나왔어요. 설 연휴 때 개각이 있으면 이상민 장관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총리는 뭐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개각과 연관돼서 뭐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간에 논의되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분위기는 일을 맡은 사람을 좀 오랜 동안 하게 하고 만약에 뭐 평가가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 평가를 가지고 고쳐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질설 또 교체설 끊임없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 야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근데 용산은 그렇게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 같죠. 근데 왜 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올까? 언론을 통해서. 뭐 장관 개각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이런 어떤 이태원 참사 어떤 그런 어떤 것도 분명히 중요한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제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한 번쯤은 이제 개각의 어떤 그런 시기를 고민해보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친윤 공부 모임이 있죠. 이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뭐 친윤핵관으로 불리는데 이분은 여론에 따라 경질하는 거는 인재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어서 이상민 장관 교체설 얘기를 좀 봐야겠습니다.